메르스 비상 상황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격리자만 1,364명, 의심자는 398명을 넘어섰는데요. 전국에 휴업령을 내는 학교도 69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도 메르스 전용 병원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메르스의 전파 속도 현재 어느 지점까지 도달한 것인지 바이러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를 연결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메르스 격리자와 의심자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변화를 보면 메르스 전파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초기에 방역 체계에 좀 문제점이 생기면서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2차 감염자가 좀 양산이 되고 있고 3차 감염자까지 그 영향으로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이게 유행이 조기 종식보다는 조금 더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좀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격리 대상자랑 의심자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일단 그 밀접 접촉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확진 환자와 2m 이내의 거리에 노출이 됐었는지, 또 이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비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됐었는지, 이런 밀접 접촉 정도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할 건지 단순 노출자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예. 그럼 밀접 접촉을 한 사람들이 격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격리 대상 그리고 의심자가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2차 감염자하고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서 밀접 접촉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 격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뭐 1,300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향후 환자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을 보면 398명 중에 99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럼 이분 99명은 그럼 어떤 상태인가요? 좀 확진 환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의심 또는 추정되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예. 확진 검사가 들어간 거라서 상당수는 확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메르스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이게 확진까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유전자를 검출해내는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검사실의 경우에는 짧게는 2시간에서 4시간, 검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12시간 이내에는 그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대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좀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발표가 늦어지는 건가요? 이 검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적절한 검체를 받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받아낸 검체를 유전자 검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알맞게 처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이 검사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속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병원 내 감염이 아닌 이제 지역사회의 번질 가능성이 그게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또는 우리가 희망하는 수준의, 예상하는 수준의 방역 작업, 또 이 환자 격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실수를 거듭하면서 이런 확산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워낙 많은 밀접 접촉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2차 감염이나 2차 감염에 의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사회 전파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게 사전적인, 선제적인 그런 검역 또 방역 체계를 총동원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유사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메르스 확진 검사를 좀 여러 곳에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자가격리 대상이 된 밀접 접촉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느냐, 빠진 사람은 없느냐, 또 자택격리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격리 대상자가 1,300명 넘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참 이것도 걱정인데 뭐 이를테면 이제 지역 사회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뭐 특정 지역끼리 왕래도 차단해야 된다 이런 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직은 그 실제 환자 수가 이제 35명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사회를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수의 환자는 아니고 접촉 격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이 중에 일부에서만 발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상당수는 이제 그 접촉 격리 상태가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잠복기 상태에서는 이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나 또는 이동 같은 것들을 제한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휴교령도 계속해서 학교들이 내리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교육부랑 보건복지부가 좀 일단 휴업령에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 중에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또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학교만 휴교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보호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방과 후 이런 학원을 다닌다든지 또는 그 학생들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만 휴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차단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방법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부 보도에는 경기도 학생들 가운데 1,400여 명이 발열이 있다, 증상이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만약에 이제 학생들 간에 감염이 있을 경우에 학생들끼리도 뭐랄까요, 그 감염이 확산되면 더 큰 문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휴교령도 좀 확산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그 두려움 그리고 이제 확산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그 학교 환경이 굉장히 이 좁은 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상당한 그 파장이 있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적어도 학생들 중에 밀접 노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 발병 사례가 있을 때에 부분적인 그런 그 격리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휴교령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약간 시기상조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전용병원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좀 전해주신다면? 일단은 이 자가격리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그 강제성을 띤 시설 격리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그 격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병원은 자체를 통째로 다 격리 병동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